초소형 초강력 공격 헬리콥터 터키의 T-129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터키의 소형 공격 헬기 T-129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형제의 나라 터키는 GFP 기준 2021년도 군사력 11위에 랭크된 군사 강국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기록되었으며 실제로도 중동 패권 경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중동의 패권의 노리는 이집트나 이란보다도 훨씬 강력합니다. 이런 다사다난한 중동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국방력이 탄탄해야 하는데요. 터키는 원래 AH-1 코브라 공격 헬기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1990년이 되자 헬기가 너무 낡아버렸고 이에 고장이나 파손 문제가 생기며 더 사용하기가 힘들어지죠. 돈도 돈이고 마땅히 살 기체도 없던 터키는 10수년을 고민하는데요. 그렇게 2007년까지 버티다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순간 그제서야 어택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공격 및 정찰 헬기 도입 사업으로 쉽게 말해 헬기를 수입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터키가 직접 개발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웠죠. 이 사업에 참여한 군수업체는 총 4곳으로 AH-1 코브라를 만든 미국의 벨과 카모프 50을 만든 러시아의 카모프, AH-2 루이벌크를 만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넬, 마지막으로 AW129 망구스타를 만든 영국과 이탈리아의 합작회사 레오나르도입니다. 터키는 기존에 AH-1을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이 헬기를 만든 벨이 유력한 후보였지만 레오나르도가 엄청난 조건을 제시하며 사업을 선점하는데요. 이들이 내민 조건은 터키가 원하는 가격과 100% 기술 이전, 터키의 요구 조건 완벽 수용, 거기다 개발국인 영국과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 판매도 된다는 조건이었죠. 헬기 도입이 부담스러워서 지금까지 미뤄오던 터키는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보고 그대로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레오나르도가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조건을 세운 이유는 사실 이탈리아 육군의 요구로 개발한 AW129를 이탈리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 한 대도 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팔지 못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거절하기 힘든 딜을 제시한 것이죠. 그렇게 레오나르도와 터키 항공우주개발국이 손을 잡고 AW129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기 시작하는데요. 기체 구조부터 엔진 동력 전달 장치, 비행 자세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꼬리 회전 날개의 설계, 엔진과 전자장비, 탑재할 무장, 그리고 조종석까지 전부 바꿔버렸죠. 이후 사업이 시작된 지 2년 만인 2009년에 T-129의 첫 시제기가 날아오르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다른 테스트를 거치며 불량이 발생해 사업이 미뤄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 개발을 시작한 지 7년 뒤인 2014년 드디어 T-129가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T-129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14.55m이고 중량은 2.3톤입니다. 승무원은 조종수와 사수가 병렬로 2명이 탑승하며 최대 속도는 시속 282km, 항속거리는 561km입니다. 무장으로는 20mm 기관포를 한 문 탑재했고 4개의 하드포인트에 로켓과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엔진으로는 1360마력의 힘을 내는 터보 샤프트 엔진을 2개 장착했습니다. 보통 무장을 장착한 헬기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첫째는 수송 헬기에 무장을 장착한 무장 헬기와 둘째는 수송의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장만 장착해 운용하는 공격 헬기입니다. 이 중에서도 터키의 T-129는 후자인 공격 헬기에 속하는데 공격 헬기 중에서도 크기가 아주 작은 소형 공격 헬기에 속하죠. 그리고 다른 공격 헬기와 마찬가지로 기체의 폭이 좁고 여기에 많은 무장을 탑재해 운용합니다. 이런 얇은 외형은 기체가 탐지될 가능성도 낮춰주었습니다. 터키는 T-129의 외형적 특징을 잘 살려서 가장 먼저 나라가 적의 상태를 살피거나 정보를 획득하고 필요시 공격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H-64 아파치나 AH-1 코브라와 같은 유명한 공격 헬기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작은데요. 작기만 한 게 아니라 가볍기까지 합니다. 기체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동체의 45%를 가벼운 복합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장 먼저 적과 만날 헬기에서 장갑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기본적인 방탄 성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헬기의 날개인 블레이드도 12.7mm 이상의 탄을 버틸 수 있고 만약
만약 기체가 추락할 경우 초속 11m로 추락해도 기체가 부서지지 않도록 설계했죠. 또 기체에 많은 전자제어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최적의 출력을 맞춰주는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와 화재를 대비한 자동 소화 장치, 그리고 조종사의 비행을 도와주는 자동 비행 조종 장치가 있습니다. 이 조종 장치는 비행 제어와 항법, 경로, 무장 제어, 엔진 상태 점검 등 비행에 있어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해줍니다. 그리고 조종사는 헬멧에 조종기를 착용하는데 특수 디스플레이가 전방의 정보를 표시하고 사수의 시선에 따라 기관포와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전투를 도와주는 장비로 기체 앞부분에 조준 장비를 장착했는데요. 낮에는 먼 거리의 적을 높은 해상도로 보여주는 가시광선 카메라를 사용하고 야간에는 적외선 카메라와 레이저 조준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런 공격을 위한 장비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적의 공격에 대비한 장비도 있습니다. 적이 미사일을 조준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와 적의 조준을 방해하는 제머, 또 미사일이 기체를 향해 날아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미사일 경보 수신기와 미사일을 교란하는 체프와 플레어가 있죠. 여기서 체프란 레이더 감지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해 납이나 알루미늄 같은 작은 금속성 물질을 먼지처럼 뿌리는 것이고, 플레어는 열 추적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고온으로 타들어가는 화학 물질을 사출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흔히 전투기가 쫓길 때 발사하는 것이 바로 플레어이죠. 다음은 엔진을 살펴보겠습니다. T-129에 탑재된 엔진은 미국이 만들다가 예산 문제로 엎어진 스텔스 무장 정찰 헬기 RAH-66 코만치에 탑재하려던 CTS-800-4A 터보샤프트 엔진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운용하는 AW-159에도 장착된 성능 좋은 엔진이죠. T-129에는 이 엔진이 2개나 달려있는데요. 엔진 하나당 1360마력의 힘을 낼 수 있으며 엔진이 하나 고장나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공격 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무장을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20mm 3연장 기관포를 한 문 장착하고 있는데 이 기관포는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면이 아닌 방향도 사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헬멧 장착 조준기를 이용해서 사수의 시선이 닿는 방향으로 공격할 수 있죠. 대신 기체 체구가 작아 탄약을 내부로 넣지 못했는데요. 밖에서 보이는 외부에 탄약을 붙이는 게 최선이었고 이 부분은 T-129의 취약점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로켓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우선 T-129가 운용하는 로켓에는 시리트 레이저 유도 로켓과 70mm 무유도 로켓 포드가 있습니다. 이 중 시리트 레이저 유도 로켓은 레이저로 목표를 조준해 로켓을 유도하는 반능동 레이저 로켓이죠. 로켓이 목표에 닿는 순간까지 유도할 수 있어 정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운용 미사일로는 자국의 미사일 제작업체인 로켓산에서 개발한 움타스 미사일을 주력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미사일은 적외선 영상 카메라를 내장한 탐색기가 있어서 밤에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움타스 미사일은 발사 후 망각 시스템을 적용한 4세대 미사일로 발사 전 표적을 조준하는 LOBL 방식과 발사 후 미사일을 목표까지 조종할 수 있는 LOAL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죠. 또 2개의 고폭탄이 들어있는 텐덤 탄두를 채택해서 강력한 힘으로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고 최대 8km 밖의 적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T-129의 스팅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면 제한적이지만 공대공 전투까지 가능합니다. 터키는 이렇게 좋은 자국산 소형 공격 헬기를 다른 나라에게 판매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초기 계약 조건에서 영국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게 팔 수 있다고 했으니 이제 열심히 팔러 다닐 차례입니다. 그렇게 아르제바이잔과 카타르, 폴란드에게 접근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죠. 그리고 형제의 나라인 우리나라에게도 접근하는데요. 신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인 AHX 사업 당시 우리나라에서 T-129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AH-64 아파치 가디언을 채택했고 터키는 또 찬물만 들이키고 돌아갔죠. 이후로도 T-129를 판매하려고 열심히 돌아다닌 결과 지금은 파키스탄, 필리핀과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터키는 괜찮은 헬기를 개발하는 것도 성공했고 수출도 나름 진행하며 탄탄대로를 달리는가 싶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2019년 터키가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인 S-400의 도입을 결정하며 미국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S-400 기술 이전과 더불어 차후 개발될 S-500의 공동 개발에도 합의했기 때문이죠. 터키는 이 사건으로 무려 100대의 F-35A를 포기하는데요. 영국이나 호주 등과 함께 F-35 공동 개발국이라는 지위에 있던 터키가 그 자리를 털고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미국제 엔진을 쓰던
있던 T-129도 생산이 중단된 것입니다. 다만 두 국가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계속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올해 2대 T-129를 도입한다고 밝혔으니 조만간 T-129가 활약할 날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터키의 소형 공격 헬기 T-129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